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아통신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이론편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펌웨어를 하면서 유아통신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제 보다 시뮬레이션 상황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어,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유아통신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통신은 아니에요. 어려운 통신은 아닌데, 아무래도 통신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전 시간에 이론편을 따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펌웨어라는 거를 해보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대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정립이란 이론 정립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컴을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실제로 하드단을 체크를 해보시거나 또는 어, 이론이라는 거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서 정립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펌웨어를 이용해서 통신이 되네? 통신을 해보시면서 이제 통신이 되네? 안 되네? 이걸 가지고 이제 통신이 되는구나. 이 통신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까지만 확인하시지, 실제 하드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통신하는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그걸 눈으로 보지 않고 가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강의를 하는 거 좀 더 의미 있는 강의를 만들고자 실제로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만약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은 이전 유아통신이라는 이론편을 좀 보시고 강의를 보시면 보다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레퍼런스 보드는 앞전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처음 시간에 소개시켜드렸고, 제가 준비한 거는 유아트 시리얼 1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드단에서 해당 레퍼런스 보드에서 유아트 1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그쵸? 유아트 1이라는 게 여기 있고 실제로 유아트 1 시리얼 인터페이스라는 게 필요하긴 한데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유아트 모듈이 팔아요.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칩이 이제 USB to 시리얼이라는 거를 이제 컨버팅해서 해주는 칩인데요. 이런 칩을 이용해 하셔가지고 하드단은 꾸미셔도 되고, 뭐 그럴 사정이 안 되시면은 여기 모듈을 좀 구매하셔가지고 실제로 통신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어쨌든 저희는 CTC, RTC 흐름 제어를 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통신을 할 건데, UART 1 RX TX. 자, RX는 포트 A 10번, TX는 포트 9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눈으로 회로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MCU에 있는 PA 9번과 PA 10번을 활용해서 단순한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 실제로 데이터 시트를 보게 되면요, 이게 해당 데이터 시트인데요. 자, UART 1이라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듈이 이제 RCC라는 부분이 APB2라는 공급 통로를 통해서 클락을 받게 되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핀맵 자체도 자, UART 1이라는, 이건 UART 2죠. UART 1이라는 것도, 자, PA 9번에 TX가 TS 인터페이스가 달려 있고요. PA 10번에 RX 인터페이스가 달려 있는 거를 데이터 시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UART 통신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데, 원본 데이터 시트를 보시고,
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론적인 측면을 해드렸기 때문에 빠릿빠릿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어, 유아트 통신이 어딨죠? 아랫단에 있나 보네요. 아, 방금 보였죠? 뭔가 보였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시리얼 통신 대부분을 다 넘어뜨렸고, 자, 그럼 펌웨어 입장에서 과연 뭘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던 어떤 타이밍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펌웨어를 이제 짤 건데, 어, 실제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랑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긴 해요. 그걸 보면서 펌웨어를 같이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여기 있어요. 자, 우리는 전송을 할 건데, 이건 DMA 부분, DMA 부분이네요. DMA 전에, DMA는 다음에 DM 파트 할 때 다시 하나씩 하나씩 해볼 거고요. 아, 여기 있어요. 그쵸? 자, 우리는 지금 TX라는 부분을 가지고 UART 통신을 할 거예요. 뭐, 통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실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요. 실제 타이밍이 그래요. 자,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앞전 시간에 배웠던 프레임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하나의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자, 인터럽트라는 거를 사용했을 때는 자, TX2라는 플래그 비트가 전송 시작하는 스타트 비트 시점에서 플래그 비트가 터진다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하드웨어적으로 자동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비트가 세팅이 되는 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체크를 해서 인터럽트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자동 인터럽트 IR 그 핸들러를 통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TC 플래그라는 건데, TC 플래그라는 게 뭐냐면요. 자, 프레임이 예를 들어 데이터가 3개가 넘어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림상으로 보시면. 자, 3개의 프레임이 전부 다 완료가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최종본까지 완료가 됐을 때, 자, TC 플래그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세팅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의 프레임, 자, 2번, 3번 프레임이 없이 하나의 데이터 1이라는 데이터를 보냈을 때는 이 시점에서, 그쵸? 이 시점에서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세팅 플레이가 될 것이고, 3개의 프레임을 보내게 되면 3개까지 보낸 다음에 세팅 플레이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을 전송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아래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자, TC 비트가 1이 되는 거를 기다리라는 어떤 명령 그 데이터 시트상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펌 단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이 TC 플레이가 실제로 하이 시점이 되는 순간까지 다음 전송하기 전에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가 1을 보내고 다음에 2를 보낼 때 그게 하나의 프레임처럼 이렇게 연속된 프레임이 아니라 1을 보내고 기다렸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또 UART 통신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TC 플레이가 1이 되는 시점을 기다린 다음에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0일 때는 물론 안 보낼 때도 있겠지만 전송하는 도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송하는 도중에 다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데이터가 깨지거나 에러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전송을 다 보냈으니까 이제 보낼 준비가 됐어요 라는 해당 플래그 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C 비트를 활용을 하고 UART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여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할 텐데, 펌웨어는 대충 미리 짜놨어요. 짜놨고,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GPIO를 통해서 해당 외부 기능, 외부 펑션을 사용하는 어떤 측면에서 GPIO를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UART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UART 통신이라는 그 구조체적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보시면 알겠지만 클락은 따로 넣어줬죠. 그쵸? GPIO 클락도 넣어주었고, 그 다음에 UART도 넣어주었고요. 클락적인 심장 역할을 하는 클락 넣어주는 거는 이렇게 두 개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자, 핀 설정이 필요해요. 그쵸? GPIO 핀 설정이 필요하고, 포트 10번과 포트 9번을 하는 건데, 자, 포트 10번은 RX, 내가 MCU 입장에서 받아지는 입장에서의 핀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TX는 보내는 입장에서 핀 설정을 완료한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MCU 입장에서 이제 푸시풀이라는 걸, 외부 기능에 푸시풀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외부적으로 어떤 오픈 드레인 형식이 되어 있다면 데이터가 넘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다이렉트로 어떤 칩이라든지 인터페이스랑 연결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어떤 풀업이 걸려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푸시풀을 달아서 데이터를 넘겨준다. 그러니까 너는 받기만 해라 라는 개념에서 전송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통신을 받는 입장에서는요, 데이터가 이렇게 푸시풀이든 뭐든 하이 로우라는 신호가 넘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팅 상태로 받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어, 어떤 신호가 전원이 들어가는데 이 신호가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라인인데, 자, 여기가 MCU라고 볼게요. 여기 MCU 라인이에요. 핀 라인이죠, 핀. 이쪽에다가 풀업을 달아줘가지고 실제로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풀업을 걸어서 자연스럽게 나가게 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식을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한 단순하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해서 그냥 신호만 나간다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MCU 입장에서 그냥 신호만 나간다고 해서 어딘가 전원을, 내 신호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신호 레벨이 없다면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보내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푸시풀을 하시거나 오픈 드레인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외부에 이렇게 오픈 드레인 형식 풀업을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실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받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 통신이 받는 입장은 데이터가 넘어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로우가 신호가 넘어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입장에서 어디서 풀업을 달거나 외부에서 풀업을 달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 달라지는 점은 반전. 그쵸? 외부에서 반전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반전을 시켜줘서 정확한 프로토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아이들 상태에서 로우로 떨어지고 이런 시점에 어떤 정확한 타이밍에 반전을 시켜줘야 되는 개념에서 필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이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 신호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플로팅 상태로 받아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 플로팅을 쓰는 거고, 보내는 입장에서는 플로팅을 보내면 안 되고 회로당으로 그냥 다이렉트 연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부 푸시프를 다시거나 외부 오픈 드레인은 달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UART 시리얼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호 레이트, 길이 등등을 설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9600이라는 보호 레이트를 설정을 했고, 데이터가 8비트, 그 다음 스톱 비트 하나, 팩트 비트 없이 하고요. 하드웨어도 흐름제 없이 하고 TX, RX 활성화 시키고요. 이네이블까지 시켜줬어요. 그러면 UART가 실제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펌웨어적으로, 자, 이 부분이 앞에서 말 데이터 시트 부분인데요. 플래그 비트가 TC라는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그 해당 비트가, 자, while문 안에서 조건을 하는 거예요. 즉 해당 조건문이 참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while문이 참이면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거짓이면은, 아니, 거짓이면 빠져나가고 참이면은 무한루프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지금 뭐겠어요? TC 비트가 1이 아닐 경우가 그게 해당 신호가 참이 되는 거죠. 이 문법상으로. 자, 이게 1이 아니면이 참이면, 그러니까 즉 0이 됐을 때는 계속 무한으로 돌다가 TC 비트가 0이 됐을 때는 빠져나와서 전송을 해라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샌드 데이터를 통해서, 샌드 데이터라는 함수 안에는 자 이렇게 DR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끔 이제 설정된 함수인데, 이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가 실제로 넘어가는 거를 앞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다운로딩을 해가지고요. 다운로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파형이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보내는 함수의 데이터는 1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이 데이터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지금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주파수가 안 보이네요. 그쵸?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0이라는 데이터가 8비트라는 개념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2, 3, 4, 5, 6, 7, 8. 그냥 데이터 입장만 볼게요. 데이터 입장을 보고, 이 앞에는 자, 스톱 비트가 있을 것이기 아이들 상태예요. 여기는 스탑 비트고요. 스타트 비트. 여기가 페리티 비트거나, 페리티 비트가 없으면 없겠고, 있으면 페리티 비트고, 스톱 비트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10이라는 숫자는 바이너리로 어떻게 돼요? 0, 1, 0, 1이죠. 0, 0, 0, 0이에요. 그쵸? 즉, 이게 10이라는 숫자인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프레임이요. 상위 비트부터 시작을 하는지 하위 비트부터 시작을 하는지 몰라요. 그쵸? 근데 보시면 데이터 비트가 0비트부터 출발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쵸? 0비트부터 출발한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0, 1, 0, 1, 0, 0, 0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 더 쪼갤게요. 0. 이렇게 8개 비트. 그러면 실제로 이 비트가 맞는지 눈으로 보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게 타이밍이 보기가 좀 힘드신데, 실제로 어 이거를 제가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자, 지금 잘 보세요. 여기 부분이, 지금 여기 부분이 아이들 상태예요. 아이들 상태여가지고, 자, 지금 여기 지금 주파수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자, 여 안에 있는 거는 프레임이 2개의 비트가 들어간 거겠죠? 그쵸? 이거를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일부러 10이라는 숫자를 보낸 게, 하이 신호가 2개를 붙으면 사람들이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일부러 하나씩 띄워놓은 거예요. 10이라는 데이터요. 자, 스타트 비트가 시작을 된 거예요. 여기서 시점이. 그쵸? 여기 시점에서, 자,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겠죠. 여기가 아이들 상태고요. 여기가 스타트 비트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0, 여기가 1, 0, 1, 이만큼 가면 여기가 한 0 되겠죠. 0, 여기도 0, 뒤에가 쭉쭉쭉 더 있어요. 그래서 더 보여드리면, 카메라로 더 보여드리면, 자,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 되겠죠. 그쵸? 한 4개 정도 돼 보여요. 한 칸에 하나의 비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마이크로, 한 칸당 100마이크로 초거든요. 9600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파수로 계산해보면 얼추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비트가 더 000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실제 그림상으로도 뒤에 0, 0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가 넘어가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부분. 그쵸? 그러면 페널티 비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스탑 비트가 넘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넘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0이라는 숫자가 맞아요. 그쵸? 그럼 데이터를 한번 바꿔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캡처가 되어 있는 화면이고, 자, 데이터를 그러면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볼까요? 101010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게 10,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볼까요? 계산기로 프로그램형 계산해서 우리가 바이너리로 010101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하나 둘넷 여섯 일곱 0 8개죠. 하나 둘셋넷 다 8개네요. 그쵸? 이게 데칼로 170이네요. 그쵸? 그럼 170이라는 숫자로 나게 되면은 실제로 요런 데이터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170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10이라는 숫자로 넘어가서 바이너로 바꾸게 되면 실제로 0101이 되는 거예요. 17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다시 바꾸면은 01010이라는 숫자를 알게 돼요. 그쵸? 그럼 숫자 데이터 값을 170을 만들어 가지고요, 컴파일을 해서 보낸 다음에 카메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잘릴 것 같아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서 잠시만요. 스파스를 좀 줄여가지고 이거를 줌 마이크로 놓고, 지금 저 부분이 왠지 이쪽 부분이 그거인 것 같죠?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냥 하나의 프레임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지금 이게 지금 현재 하나의 프레임인데, 이것도 캡처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170이라는 숫자가 보내지고 있어요. 그쵸? 170이라는 숫자가 보내지고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가 아이들 상태. 자, 여기가 스타트 비트예요. 자, 170이 아까 치면 어떻게 됐어요? 01, 01, 01, 01 반복이었죠. 자, 0, 1, 0, 1, 0, 1, 0, 1.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그리고 뒷단에 더 보시면은, 자, 뒷단에 더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하이 다음에 스탑 비트 하나 보고, 그 다음에 한 비트 정도가 아이들 상태가 나와 있네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바로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한 비트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 번 쉰다는 개념이 뭐냐면, 아이들 상태는 이 연속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쵸? 내가 보낼 수 있는 UART 통신에서 가장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스탑 비트 다음에 다시 바로 스타트를 끊지 않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음, 다음과 같이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연속된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럼 페널티 비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페널티 비트를 만약에 2분 짝수로 한번 해볼게요. 짝수로 만들고요. 그럼 우리가 짝수에서 페널티 비트가 나오는지 눈을 한번 더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셋 4개니까 짝수니까 페널티 비트는 로우가 떨어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스탑 비트가 떨어질 거고. 그래서 실제로 컴파일을 다시 하셔가지고 컴파일 한 다음에요, 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170이라는 숫자가 01010이니까 1, 2, 3, 4. 그러니까 짝수니까 0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제 눈으로 보이시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리고 01, 01, 01 2분이 짝수 아닌가? 그렇지, 2분 짝수지.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다음 그림이에요. 자, 스타트 비트가 시작을 하고 0, 1,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좀 이상한데요? 이게. 그렇죠? 크리에이티비티가 안 먹는 것 같아요. 컴파일을 안 했나? 컴파일을 안 했나 보네요.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톱을 하고. 어, 2분이 짝수가 아닌가요? 2분이 짝수가 맞죠? 그럼 데이터가 지금 뭔가 이상해요. 그쵸? 뭔가 이상해요. 어, 스타트 비트 하나, 둘, 셋, 넷 보여주고, 스타트 비트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 그림이 이상해요. 잠시만요. 데이터 시트 한번 같이 볼게요. 봅시다. 아, 어, 자, 코텍스 M3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데이터 비트를 8비트를 하고요. 페리티 비트를 만들면 일곱 번째 비트가 페리티 비트가 돼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러면 구 데이터 비트를 9개를 만든 다음에 페리티 비트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페리티 비트가 성립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프로토콜상에 말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해석을 해보죠. 어, 상위 비트가 페리티 비트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써 있으면 실제로 데이터가 양수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스톱 비트가 나오고 바로 스타트 비트가 넘어간다는 건데, 지금 한번 펌웨어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짝수를 한번 해볼게요. 짝수 모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어차피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시작인데 스타트 비트가 시작을 하고, 아이고 안 보이시구나. 자, 스타트 비트가 시작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번째 비트가 로우로 떨어지고, 지금 제가 지금 거꾸로 알고 있나? 왜 이게 거꾸로죠? 왜 오드 값이 이게 이렇게 되지? 뭔가 좀 이상한데요? 데이터를 그럼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1로 한번 해보죠. 아니 2로 한번 해보죠. 2로. 왜냐면 스타트 비트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2면은 홀수니까 페널티 비트가 로우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가 과연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요건데 봅시다. 자, 여기 잘렸네. 자, 여기죠. 자, 데이터는 2가 나와요. 그쵸? 2가 나오고, 어, 타임을 맞춰볼게요. 여기서부터 맞추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서 페널티 비트 작동하고 스탑 비트 작동하고 잘 되죠. 그쵸? 잘 되네요. 이건 되는데 왜 저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드를 했기 때문에 홀스잖아요. 그쵸? 홀스 페널티 비트면은 홀스 페널티 비트면 아니지. 홀스 페널티 비트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나오면 안 되는 건데 하이가 페널티 비트 하이가 떴어요. 그쵸? 이거 뭔가 반대로 된 것 같은데요. 데이터 시트를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페널티 비트 관련돼 가지고 과연 왜 얘네들은 이렇게 만들어놨지? 유아트 통신은 디버깅 용도로밖에 안 써봐가지고 사실 통신할 때 유아트를 안 써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는데 데이터 9비트로 길이를 했을 때 여덟 번째 마지막 비트는 페널티 비트로 사용을 한다네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가 잘리니까 우리가 워드 길이를 8비트로 할 게 아니라 9비트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9비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170을 다시 넘겨볼게요. 똑같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겸용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되네요. 데이터가 좀 뭐가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음, 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170이죠, 그렇죠? 비트가 뭔가 길어지긴 했는데,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죠. 그러면 하나, 둘, 1, 0, 1, 2, 3, 4, 5, 6, 7이 맞고, 그대로 한 비트 썼으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5드니까 하이가 맞죠. 그쵸? 그럼 짝수로 만들면 저게 로우가 떨어져 있었겠죠. 그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음, 카메라를 보여드려야죠. 그쵸? 해서 다시 주파수를 100마이크로로 바꾸고, 그러네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좀 헷갈려 하겠다. 음, 자 볼게요. 자, 스타트 비트가
여기니까, 그쵸? 제 마우스 포인트는 보이죠? 자, 어, 0,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데이터가 마지막 나오고, 그 다음에 페널티 비트가 뒤에 나오고, 그 다음 스탑 비트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한 빗 타이밍이 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이 M3 입장에서 시리얼 통신은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대부분의 이거 좀 중요한 내용 같아요. 저도 새롭게 한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모든 프레임,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자, 스타트 비트를 하나 갖고 있고요, 무조건. 기본 프레임 찾기.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기본 프레임은요. 그다음에 데이터 비트 8비트를 가져가고 페리티 비트 한 비트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쓴다고 하면 한 비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스탑 비트도 하나 있다면 한 비트를 가져가서 총 11개의 프레임을 가져가요. 프레임을 11개의 프레임을 가져가는데, 만약에 데이터 비트를 8개 8 코텍스 M3에서 8개를 쓰면서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 데이터를 읽어버리고 페리티 비트를 생략을 해버리네요. 없어진다는 거죠, 데이터가. 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8비트를 한 다음에 우리가 170이라는 숫자를 하게 되면 마지막 상위 비트도 1로 세팅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븐으로 하든 오드도 하든 그거와 관련 없이 페리티 비트의 기능을 상실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린다는 거죠, 실제로. 남들이 봤을 때 프레임 에러가 뜨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자, 17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스탑 비트가 하나 생략됐고, 여기서부터가 비트인데, 0, 2, 3, 4, 5, 6, 7, 8이에요. 그쵸? 8이고, 그 뒷부분에서, 자, 여기까지가 8이고, 그 다음에 바로 스탑 비트가 나와요. 그쵸? 자, 2분일 때는 뭐 표시가 없다고 가정하고 해도, 오드를 해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무슨 펠티비티의 기능을 상실을 해버려요. 아니면 데이터가 잘려버리거나, 둘 중 하나의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부터죠. 데이터 값이 잘려버리네요. 그쵸? 데이터 값 자체가 그냥 8개의 비트에서 7개의 비트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7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없는 170이라는 숫자는, 170이라는 숫자는, 그쵸? 상위 비트가 1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데이터를 딴 데 넘겨보면은 170이 아니라 8개, 170에서 120을, 얼마야, 64, 128을 빼면은 얼마죠? 자, 170에서 빼기 128을, 아이고, 128을 하면 42. 40이라는 숫자가 넘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유의하셔야 될 게, 내가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8이라는 값을 그러니까 총 255까지의 범위를 보내고 싶으시면, 코텍스 M3 자체에서는 데이터 비트를 9로 하셔서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비트를 8로 사용하시면서 페리티 비트는 쓰시면 안 돼요. 논. 페리티 비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데이터가 사라지게 돼요. 이 그림이 그대로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비트를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시면서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표현하시고 싶으시면,
데이터 비트 라인을 9개를 만드시고 데이터 비트 8개 쓰시고 나머지 하나는 패러디 비트를 쓰시거나 패러디 비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용하려면 데이터 비트 팔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 이 점을 좀 다른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다른 MCU의 어떤 프로토콜 방식과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데이터 시트를 제대로 읽어보셔야 돼요. 저도 흘려서 봤는데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눈으로 보실 수가 있네요. 그쵸? 어찌됐든 확인을 해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그림판을 지우고 보시면은, 자,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린트F라는 어떤 표준 IO 자체에서 우리가 프린트F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 프린트F라는 걸 많이 쓰는데, 어, 일반 stdio라는 어떤 헤더 함수 안에 printf라는 정의는 약간의 전부 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윈도우에서 쓰는 printf 개념에서는 기본적으로 컨솔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컨솔로 연결이 돼 있는데 어, stdio라는 그게 조금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는 stdio는 좀 축소된 IO고 축소된 이제 헤더고 그 헤더에서 그 출력을 어떤 식으로 뽑아낼 것인가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일부러 자 printf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자 stdio라는 헤더를 추가를 하시고 printf라는 거를 따라가 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맷 형식은 거의 다 비슷한데 실제로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프린트 문자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정의가 안 돼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유아트 시리얼 통신을요. 그냥 프린트 F로 쓰면은 콘솔로 보내진다? 근데 인베디드 시스템에 콘솔이 없잖아요. 그렇죠? 콘솔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태에서 보내게 되면 어, 데이터가 없어요. 계속 아이들 상태예요. 그렇죠? 아이들 상태로 있는 게 하이 상태로 보이는 거 보이시고 그래서 콘솔을 뭔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프린트 F에다가 유아트 통신이라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콘솔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건데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면 되고 실제로 프린트 F를 사용했을 때 문자는 C라는 어떤 변수값을 받기 때문에 데이터는 C라는 거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프린트 F라는 콘솔이 유아트 콘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콘솔이라는 개념에서 통로가 그래서 문자 A라는 거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앞에서 뭐 똑같이 뭐 10이라는 숫자를 보내시거나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뭐 10이라는 걸 먼저 보내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다시 넘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고 싶으시면 뭐 A라는 값으로 문자를 보내고 싶으시면 데이터가 또 바뀌어 있겠죠. 실제로. 프로토콜 형식이 많이 바뀌었죠. 건들지 않았는데 뭔가 타이밍이 변했다는 거는 데이터가 변했다는 걸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만약에 문자열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문자열을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하시고 보내셔도 또 바뀌었죠. 그쵸? 뭔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A라는 게 아스키, 자, 유아트 통신의 아스키 값이라는 걸로 변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 아스키 코드표라는 거를 항상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아스키 코드가 아니라 코드죠.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뭐 하나 뽑아서 갖고 계셔도 돼요. 뽑아서 갖고 계셔도 되고 자 보시면은 자 소문자 A라는 거는 아스키 코드가 97이에요. 97 그쵸? 97을 계산기로 97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값이에요. 하이 로우 하이 하이 그럼 실제로 그런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 비트를 9비트로 해야겠죠. 아니 스탑 그냥 패러디 비트를 없앨게요. 필요가 없으니까 노로 하고 AA라는 걸 두 개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고 카메라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97이라는 값이 나와야지 아스키 코드 값으로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로 보면
100마이크로 잘렸으니까 여기로 볼게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그쵸? 어디가 대충 맞아보니까 대충 여기일 것 같아요. 그쵸? 여기일 것 같고 어 타이밍상 또 여기가 아닌데 이게 좀 보기가 힘드네.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처음에 하이로 시작을 했죠. 그쵸? 하이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로우 떨어지는 시점 한번 볼게요. 하이로 시작했다가 로우로 여러 개 쭉쭉 떨어지는 시점을 어딘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타이밍은 안 잡힌 것 같아요. 안 잡힌 것 같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이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그림을 보면 로우로 되는 시점이 없네요. 그럼 문자 A라는 값이 아스키 코드 값으로 97이 아닌데 제가 잘못했죠. 이거를 하면 안되죠. 씹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다시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가 스탑을 하고 뭔가 데이터가 로우로 여기 시점인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여기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스탑 비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뭔가 타이밍상 맞는 것 같아요. 자, 스탑 비트가 떨어지고 하이 갔다가 정확하게 맞춰볼게요. 자, 로우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바로 하이 떨어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바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스탑 비트니까 스탑 비트를 때리고 나서 하이 떨어진 다음에 바로 스탑 비트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뭔가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컴파일을 제가 안 했어요. 잠시만요. 다시 볼게요. 이게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맞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골라서 그냥 잠깐만요. 자, 대충 볼게요. 우리가 볼게요. 자, 어쨌든 하이 시점이니까 여기겠어요. 여기 그쵸? 여기 그럼 로우로 하고 하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로우로 떨어졌다가 뭔가 하이로 떨어졌다가 뭔가 문자가 좀 이상해졌어요. 실제로 AA라는 값이 안 나오고 그럼 문자 하나로 보낼게요. 프로토콜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다음에 좀 다른 거 하실 때도 디버깅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찾기가 쉽거든요. 문자 하나로 넘겼을 때 어, 자, 이거를 스탑을 하게 되면 자, 이거 뭐지? 음, 뭔가 좀 이상해요. 그쵸? 어디로 기준을 잡아 드려야 될지를 안 보여주는데 어 프린트 F라는 걸 값을 그냥 숫자로 한번 넣어볼게요. 숫자로 한번 넣어보고 17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170이란 값을 프린트 F가 보내는 게 아스키 코드 값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값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받아들이는 그 숫자 값이 어떤 값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잠깐만요. 170이라는 값을 못 받아요. 포인트 값으로 데이터를 받게 돼 있는데 이 데이터를 받지를 못하는 거 보니까 음, 그러면 실제로 170이라는 아스키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아스키 값이 얼마인지 17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쵸? 아스키 코드 값에 17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럼 숫자 1을 한번 볼까요? 숫자 1. 숫자 1이면 49예요. 그쵸? 내가 49라는 값을 넘기면은 문자 1이 같은 거니까 그러면 49라는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여기다가 문자 1. 문자 1을 넣고 그럼 이게 쿼드 값으로 49죠. 그쵸? 49 값이 되는 거니까 49라는 값이 넘어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넘긴 다음에 49라는 값이 데미칼로 49 바이너리로 100011이에요. 그쵸? 100011인데 지금 프로토콜 상에서 뭔가 데이터를 넘기다가 마네요. 그쵸? 데이터를 넘기다가 말해요. 좀 출력상의 어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맷 자체가 살짝 문제가 있어요. 볼게요. 리턴 값을 받아서 v 프린트라는 걸 통해서 리턴 값을 또 가져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f 프린트로 받아서 실제로 리턴을 어디서 하냐면 f 프린트 자체에서 이어크까지 가서 여기서 다시 프린트 fc로 넘어오는데 해당 문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 문자 값을 변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뭔가 좀 살짝의 프로토콜 상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실제로 안에다 직접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포맷 형태로 넣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캐릭터형 A라고 선언을 하고 배열을 하나로 선언한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 A를 선언을 할게요. 아니면 배열 선언 방법으로 A를 해서 한 다음에 이 A라는 값을 하나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똑같겠죠. 그러면 A라는 그 값이 아까쯤에 얼마였죠? A라는 값이 프로토에서 97이었죠. 그렇죠? 97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97이라는 값이 넘어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컴파일을 다시 한번 하고 컴파일을 하면은 자 볼게요. 자 뭔가 데이터가 변하긴 했어요. 그쵸? 뭔가 데이터가 변하긴 했고 이거를 한 다음에 데이터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을 하고 데이터를 보면은 49가 아까쯤에 계산기로 두드렸을 때 49가 아니라 79였죠. 79를 바이너로 하면은 97을 바이너리로 만들게 되면 100011이 되는 거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넘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쵸? 데이터는 정확하게 넘어가는 게 보이는데요. 프린트 F문으로 보내니까 자 여기까지가 11 데이터 끝이에요.
아이고 안 보이구나.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스타트 비트고 해서 하이 그 다음에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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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하이 하이까지 끝났어요. 그쵸? 끝났고 그러면 자 로우 비트 하나가 있고 하이 하이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세 개의 비트가 남아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쵸? 여기 보시면 요 비트하고 요 비트하고 요 비트하고 이게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는 당연히 스타 비트일 거고 그럼 이게 페리티 비트라는 건데 지금 97이라는 값이 하나 둘셋넷 다여 하나 둘셋넷 다여 맞네요. 그쵸? 마지막 비트는 로우가 떨어진 게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로우로 떨어지는 거는 없으니까 0이니까 그쵸? 0이고 그 다음에 스탑 비트 그 다음에 조금 딜레이를 먹고 이 딜레이 여기서 보는 하나의 비트 딜레이는 TC 비트를 체크하는 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A 말고 다른 아스키 코드 값을 넘어가는 게 확실하네요. 이렇게 안 해도 제가 아까 타이밍도를 이게 이게 8비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7개 비트죠. 그러니까 앞에 0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맞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숫자 문자 뭐 B 그럼 98이죠. 그럼 98이라는 값을 한번 보내볼게요. 98이라는 값은 98이라는 바이너리 코드는 1, 2, 3, 4, 5, 6, 7이죠. 똑같은데 0, 1, 0, 0, 0, 1, 1이에요. 그쵸? 그럼 이게 정확하게 가는지 B라는 값을 보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다운로드가 안 됐나? 문자를 이렇게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근데 받아야지 정상인데 여기서 봐봐 똑같은데 이게 대표 B라고 하면은 이게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받아야 정상인데 실제로 프로토 유아트 통신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프린트F 포맷 자체를 기본적으로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포인터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자 하나를 넣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 포인터의 주소값을 그러니까 데이터만 넘어가죠. 데이터만. 그러니까 선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선 데이터가 넘어가지가 않고 여기다 만약 B를 넣고요. 만약에 프린트F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B를 넣고 데이터를 넘겨드리면 여기 또 파형이 나오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한 타이밍을 맞춰보죠. 맞춰보면은 로우 하이니까 여기 부분일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스타트 비트하고 0, 1, 0, 0, 0. 그쵸? 3개의 비트. 자, 0, 1, 0, 0, 0. 그 다음에 하이, 하이. 하이, 하이. 그 다음에 상위 비트 0. 그 다음에 스탑 비트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스탑 비트 한 타이밍 체크 쉬고 그 다음에 바로 스타트 비트 넘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어,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프린트F라는 그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컴파일러 환경마다 전부 다 다르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신 거나 자바나 기타 컴파일러 뭐 AVR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제공하는 프린트F 자체 포맷 형식이 비슷한데 실제 여기서 포인트로 받으면 실제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포맷을 어딘가 선언을 해서 주소값을 받을 수 있게끔 선언을 하게끔 돼 있나 봐요. 그래서 OX 뭐 데이터만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가져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주소값 자체로 데이터를 참조 변환으로 이렇게 받아올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는 뭔가 주소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니라 주소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 점 좀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 없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자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문자열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점의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갖고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AAAA라는 거를 내가
넣게 되면은 실제로 뭐 AA 값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문자 하나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 값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를 그냥 보낼 때 1이라는 숫자가 컴파일은 문제가 없는데 1이라는 숫자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타이밍상으로도 이게 1은 아니니까요. 그쵸? 1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대믹 10진수로 받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차라리 OX 어, 숫자 데이터 값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 좀 여기에서 만든 프린트F는 좀 살짝 약간의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오로지 주소값을 갖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만 받는 건데 컴파일러 자체가 그냥 데이터 변수 10, 100 이렇게 넣으면은 못 받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printf라는 걸 사용하실 때 어떤 거 포맷 형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다가 데이터 값을 넣게 되면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printf를 만약 직접적으로 포맷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어, 좀 printf만이 좀 사용하는 방식이 따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타 콘솔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printf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형이라는 아스키 코드 유아트 통신이라는 거에 적합하지 않는 값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유니코드라는 것도 포함을 해야 되고 오로지 아스키 코드 값만 포함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포맷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시리얼 통신이라는 측면에서 프로토콜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시켰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한번 눈을 보시고 실제로 데이터가 만약 통신이 안 됐다면 어 컴퓨터 입장에서 뭐 하이퍼 터미널 입장에서 받는 프로토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랑 내가 보내는 프로토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뭐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해야 될 때가 왔어요. RCC. 자, RCC라는 이 측면을 할 건데 이 RCC가 원래 제일 처음에 먼저 해야 되는데 이 RCC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레이터를 건드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 보시는 습관에서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일부러 좀 뒤로 뺀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RCC라는 걸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지금 알티움이라는 툴을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약 100개에서 200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강의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어, 제가 일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일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총 한 100개 정도가 기초 과정 가장 기본적이면서 사용되는 게 한 10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노하우 스케일 같은 개념에서가 한 50개 정도, 100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녹화를 할 예정이에요. 온라인으로만 시청을 하시게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고화질로 보실 경우에 어, 10,000원 정도, 딱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라는 돈을 내면은 알티움이라는 툴 자체를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알티움 툴은 언제 쓰냐면 제가 이거를 알티움을 유료로 하는 이유는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부러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알티움이 게 뭔지. 자, 프로젝트 하나 불러 들어와서 하나 볼게요. 하나 보면 자, 이걸로 한번 볼까요? 하나 보고 하나 프로젝트 한 건데요. 음, 뭐가 좋냐면 자, PCB로 이렇게 그리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똑같아요. 뭐 다른 툴이나 조금 더 선명하고 좀 레이아웃 자체 구별하기 되게 쉽게 되어 있는 게 되게 좋은 건데 중요한 건 3D 모델링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자 이게 실제 모형인데요. 지금 이게 좀 렉이 걸려가지고 여기에
그런 건데, 실제 모델링이 되는데 이 실제 수치를 기구적으로 갖다가 붙여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패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100%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알티움이라는 거는 실제 모델링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그 툴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실제로 제품이 어, 이렇게 실제로 나온 게요, 요런 제품이거든요. 뭐 카메라가 안 보이네. 실제 똑같이 나온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내부에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모델링 하는 건데, 기구물이 또 있잖아요. 그럼 기구물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또 달아야 되고, 뭐 이렇게 기구물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때 안에 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를 기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실제 수치 값을 제대로 넣어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알투미안 툴이 왜 매력이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구적으로 이렇게 PCB를 그대로 가져와서 뭔가 모델링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 제품이 완료된 건데, 이렇게 요렇게로 해서 실제로 기구적인 설계 부분과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데이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원래는 한 30만원 정도를 받고 과외를 했었는데,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이제 그만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리는 거는 뭐 진짜 급하거나 바로바로 사용하고 싶으실 때 한번 써보시고요. 한번 PCB 툴이라는 거를, 아트웍이라는 툴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뭐 마땅치도 않고, 과외해도 솔직히 돈 30만원씩 들어가죠. 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과외하는데 돈 3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게 한 번 하고 땡이니까 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가 세분화 시켜가지고 한 건데, 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목소리가 칩도 들어갔기 때문에 좀 설명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배우시는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펌웨어뿐만 아니라 아트웍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설계 툴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되시는 분들은 여기 첨부 파일이 있어요. 신청서를 해가지고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유료 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RCC 관련돼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